폭풍의 언덕의 작가 에밀리 브론테는 샬럿 브론테의 동생으로 19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브론테 가문 출신입니다. 1818년에 태어난 에밀리는 은둔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거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 내면엔 엄청난 상상력과 격정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그녀의 유일한 장편 소설입니다. 1847년 커버 앨리스 벨이라는 남성 필명으로 발표된 이 작품은 초기에는 강렬하고 파괴적인 감정 표현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고딕 로맨스의 걸작이자 복수와 광기, 사랑과 파멸의 문학적 탐구로 재평가받게 됩니다. 폭풍의 언덕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영국 북부 요크셔 황야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사회 계층이 급변하고 있었고 신흥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귀족 중심의 전통적 계급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 속에서 인간 감정의 억압과 분출은 문학적 주제로 자주 다루어졌습니다. 브론테 자매가 살았던 요크셔의 황량하고 거센 바람 부는 고지대는 폭풍의 언덕의 배경이자 감정의 상징이 됩니다. 이 소설은 문명보다는 자연, 이성보다는 본능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인간의 원초적 감정이 어떻게 파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구성은 액자식으로 로구드라는 외부인이 넬리 딘이라는 하녀의 입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로구드는 요양을 위해 요크셔 황야에 위치한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라는 저택에 새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근처의 이웃인 폭풍의 언덕이라는 음산한 저택을 방문하고 그곳의 주인인 히스클리프와 그의 무뚝뚝하고 기이한 가족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밤에는 히스클리프의 죽은 연인 캐서린의 유령을 보는 듯한 환상에 시달리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로구드는 궁금증을 느끼고 하녀 넬리 딘에게 이 집안의 과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언쇼 씨는 리버풀에서 집 없는 집시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히스클리프입니다. 그는 원래 자식이 아니었지만 언쇼 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언쇼 씨가 죽자 아들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하인처럼 학대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어린 히스클리프에겐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캐서린입니다. 둘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함께 황야를 뛰놀며 친밀한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계급과 교양의 벽이 둘 사이를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나는 히스클리프예요. 우리의 영혼은 같아요. 이 말은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연애가 아닌 존재론적 결속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둘의 결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힌들리의 몰락으로 집안이 어려워지자 이웃의 상류층 청년인 에드 거린턴과 결혼하게 됩니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망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히스클리프는 이 말을 우연히 듣고 충격을 받아 자취를 감추고 몇 년 후 부유해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세상에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히스클리프는 힌들리의 도박 빚을 이용해 폭풍의 언덕 저택을 차지하고
그의 아들 헤어튼을 무지와 모욕 속에서 키워버립니다. 동시에 린턴 가문을 파괴하기 위해 에드거 린턴의 여동생 이사벨라를 유혹해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히스클리프가 진심으로 원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도구였죠. 이사벨라는 그와의 결혼이 지옥이라는 걸 깨닫고 도망칩니다. 그녀는 히스클리프의 아이 린턴을 낳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이는 병약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다시 끌려옵니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의 재회 이후 점차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결국 딸 캐시를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없어. 우리는 같은 피, 같은 영혼이니까. 그녀의 무덤 앞에서 히스클리프는 제발 나를 괴롭혀줘. 죽어서라도 내 곁에 있어줘라고 외치며 오열합니다. 이 장면은 소설 전체에서 가장 격정적이고 고딕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스클리프에게 캐서린은 사랑인 동시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2세대로 넘어갑니다. 캐서린의 딸 캐시는 처음에는 폐쇄적이지만 똑똑하고 따뜻한 인물입니다. 히스클리프는 린턴과 캐시를 억지로 결혼시키려 하고 결국 캐시는 병약한 린턴과 결혼하게 됩니다. 린턴이 죽자 캐시는 히스클리프에게 감금되고 아버지 에드거 린턴도 병으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둠 속에서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히스클리프가 무지하게 키워온 헤어튼과 캐시 사이에 서서히 사랑이 싹트고 둘은 이전 세대가 남긴 상처를 회복해 갑니다. 히스클리프는 점점 죽은 캐서린의 환영에 사로잡히고 현실 세계에 대한 흥미를 잃은 채 굶주리다시피 하며 죽음에 이릅니다. 그는 캐서린 옆에 묻히고 이 파괴적인 이야기의 마지막은 캐시와 헤어튼이 손을 잡고 스러시 크로스를 떠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폭풍의 언덕은 전통적인 로맨스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사랑은 치유가 아니라 상처,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 격정적인 감정은 동시에 인간의 본성, 그 안의 어둠과 욕망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히스클리프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고 캐서린은 자유로운 영혼이자 자기 모순의 화신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인간 내면의 이중성과 복잡함을 보여주는 문학적 거울입니다. 폭풍의 언덕은 읽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눈을 뗄 수 없게 합니다. 자연과 감정, 문명과 이성, 사랑과 증오가 충돌하는 이 작품은 고딕 소설의 전형을 따르면서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내면, 풍경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대의 사랑을 통해 브론테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복수와 증오의 유산 속에서도 사랑과 이해는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